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7일 오후 7시 45분입니다. 방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2세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압도적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68,130표, 68,130표, 약 한 52~53%의 득표로서 42,653표를 얻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치고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3등은 김진태 의원 25,924표입니다. 3등을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와는 별도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조경태, 정미경, 김술래, 김광림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45세 미만 후보 가운데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신보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여론조사와 투표권이 있는 당원 투표를 합친 겁니다. 일반인 여론조사는 30%, 그리고 당원 투표는 7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6개월 한 황교안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두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기대와 성원,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에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을 함께 띄워주신 오세훈 후보, 김진태 후보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동지의식을 지키며 멋진 경쟁을 펼쳐주셨습니다. 아울러 당선의 기쁨을 나누신 조경태, 정미경, 김술래, 김광림, 신보라 최고위원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타깝게 낙선하신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 당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팀입니다.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허기도 우리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되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저 황교안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국민의 행복이 나라의 동력이 되는 초인류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8천만 결의가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한 걸음이 바쁘고 한순간이 다급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지금 이 자리로 끝내겠습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정당, 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담대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그날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그날까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락연설문이 참 잘 쓴 글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장이 짤막짤막하면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자유란 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일부러 뺍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의 연설에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우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 연설에 힘이 생깁니까?
평화와 번영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폭정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8천만 결의가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4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배제하고 노예 2,500만을 해방시켜서 8천만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 이게 헌법적 명령인데 그것을 바로 담은 이 연설문을 누가 썼는지 뭐 본인이 직접 썼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 좀 도움을 주었든지 하여튼 이게 표준이 될 만합니다. 더구나 기쁨은 이것으로 끝이고 당장 이 순간부터 싸우겠다. 싸워나가겠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투라고 했습니다. 전투. 당장 내일부터 내일 하노이의 선언이 나오자마자 틀림없이 문재인 정권이 또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한미동맹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그런 한반도 체제 등등을 통해서 헌법 체제에 도전하는 아젠다를 내놓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부터 이 순간부터 정말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전투에 돌입해야 하는 이 순간의 역사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경력에서 오는 것이죠. 첫째, 국가보안법 전문가로서 공안검사입니다. 나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공안검사는 뭡니까? 공산당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게 공안검사입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공산당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공안검사인데 그 공안검사의 자질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바로 핵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헌법, 국가 정체성, 국가 정통성을 부수는 거의 반역적 외교 정책, 반역적 대북 정책, 반역적 대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촛불혁명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체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민주국가에서 혁명은 반역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반공 투사들을 지금 숙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공조라고 하면서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자주통일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주통일은 반미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이게 국가 반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는데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할 장수를 뽑은 겁니다. 이게 여기 자유우파라고 했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 또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연설문이 보여주듯이 교양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교양인다운 정치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양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신념으로 무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안, 교양, 신념 이게 다 합쳐지면은 결국은 공산당과 싸워서 이승만처럼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를 지키는 한국을 지키는 즉 자유한국당을 지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8천만 동포가 자유인이 되는 진정한 평화의 번영의 자유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을 초인류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런 쪽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2등이 된 이 오세훈 후보 잘 싸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번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보수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중도와 손을 잡아야 한다. 중도 보수 통합론을 연대론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보수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내가 중도라는 사람은 30%가 됩니다. 25%, 30% 합치면 55%. 내가 진보라는 사람도 한 30% 됩니다. 보수 중도가 손을 다 잡지 않으면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처럼 40%로 집권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2등을 했다는 것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는 발표가 안 됐지만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황교안 후보가 강력한 보수층의 지지로서 당선이 되었지만은 전략적으로는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2등한 오세훈 후보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와 어떻게 황교안 후보가 손을 잡고 경쟁하면서 협력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2월 27일에 당대표가 된 사람이 당장 맡아야 될 일은 내일이죠. 내일 하노이에서 나올 발표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1절 어디에 나갈 거냐? 3.1절 지금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에서 여기저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가 주목을 하느냐. 지금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사람이 북핵 문제를 요리하는 그 방향이 보면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인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도, 자유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진핑과 김정은과 푸틴이 판치고 있는 이 대륙 세력 쪽으로 기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5천만의 자유의지를 대표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도자로 뽑혔다는 것은 비단 한반도의 역학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세력 균형 속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죠. 미국과 일본의 자유 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지금 트럼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느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정권이 정책이 있으면 국민은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일본, 미국의 자유인들과도 손을 잡고 이 세계의 양심, 유럽의 자유진영과도 손을 잡아서 결국 이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김정은 대 전체 세계 구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은 무슨 대결이냐? 소수의 사대주의자, 민족 반역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즉 김정은과 한민족 8천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과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과 70억 세계의 대결로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